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66페이지 교과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와 포장지도 예술이 되지라는 팝 아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글의 처음 부분을 봤는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랬죠? 처음 부분을 그러니까 66페이지 그 청록색 메릴린이라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 그 옆에 있는 부분까지가 글의 처음 부분이라고 했고 거기까지 처음 부분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능동적으로 자료를 찾으며 글을 읽어봐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을 그었을까요? 자, 궁금해요. 자, 일단 먼저 그 시즌이라는 남학생, 이 친구 이름이 시즌이잖아요. 자, 시즌이는요. 여기 첫 번째 줄을 읽으면서 즉 누구에게나 친숙한 소재를 활용한 작품을 팝 아트라고 해요. 여기까지 문장을 읽으면서 팝 아트라는 이 개념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팝 아트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 시즈니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책을 보고 있네요. 자, 이 책은요. 세계 미술 용어 사전이래요. 네, 사전을 통해서 팝 아트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1960년대 초기에 미국에서 발달하여 미국 미술계를 지배했던 구상회화의 한 경향이다. 팝이라는 명칭은 파퓰러에서 유래되었으며 대중적 이미지에서 소재를 취했던 미술의 경향을 일컫는다. 자, 그리고 자, 땡땡땡. 설명이 더 밑에 길게 이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보세요. 팝아트가 외국 예술 작품을 말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땠다고요? 대중적 이미지를 소재로 한 미술의 경향. 대중적 이미지를 소재로 한 미술이면 외국 예술 작품이든 국내 예술 작품이든 다 같이 팝 아트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 부분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시즈니는 글을 읽다가 팝 아트라는 단어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세계 미술 용어 사전이라는 자료를 참고하면서 독서를 진행하였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니까 선생님이 친구들이 숙제를 해온 걸 보니까 맞아요. 추상 표현주의 이 단어에 동그라미나 밑줄이 많이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자, 이 추상 표현주의라는 것도 하나의 미술 사조인데 그 의미는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이 추상 미술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찾기 전에 추상 표현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설명, 어, 부연 설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추상 표현주의 작품에 고개를 갸웃거리던 사람들은 언제나 친숙한 소재를 활용한 팝 아트 작품을 보고 열광했어요.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추상 표현주의 vs 팝 아트인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추상 표현주의 작품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개를 갸웃거렸다는 것은 작품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작품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없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어떤 그런 뜻이겠죠. 그런 표현이겠죠. 자, 그런데 팝 아트는 어떻다고요? 네, 팝 아트는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나 친숙해요. 네, 그래가지고 쉽고 정감이 가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대략 추상 표현주의가 어떤 미술 사조인지 조금은 짐작이 돼요. 네, 쉽게 말하면 네, 어렵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상 표현주의를 선생님도 찾아봤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찾아봤고 그 찾아서 정리한 내용이 선생님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자, 선생님이 찾아본 중요한
그 내용 중에는 자, 이 내용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술계의 한 흐름이었다. 자, 중요한 특징은 그러니까 세계대전이라는 그 큰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들이 많이 불안을 겪었고 공포를 경험했고 또 무의식 이게 아주 불안정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추상 표현주의는요, 어떤 무의식의 세계를 보여주고, 자,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죠? 정형적이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모호해요. 그쵸? 자, 그리고 어떤 불안 심리, 불안한 정신세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더라. 그래서 그 구체적인 미술의 어떤 표현 기법은 이런 거가 많았다고 해요. 물감 뿌리기.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붓에 물감을 묻혀서 어떤 형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멋지게 그려낸 것이 아니라 형상화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뿌린 거죠.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네네. 자, 그리고 뭐 붓 휘두르기. 네. 자, 이런 식의 표현 기법을 구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품을 추상 표현주의라고 불렀다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렇게 자 봅시다. 이 메릴린 멀로의 이 그림 있죠. 네, 이 그림과 vs 이제 선생님이 그릴 추상 표현주의입니다. 자, 선생님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고 쳐요. 네, 선생님이 붓을 휘둘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제목을 붙이는 거죠. 자, 메릴린. 옆에는 청록색 메릴린이죠? 자, 메릴린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죠? 그쵸? 내 맘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이 그림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추측할 수 없는 그리고 또 그것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아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난해한 그런 미술 어떤 사조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추상 표현주의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취향이에요? 네? 네. 자, 선생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참 어렵네요. 네. 자, 그래서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요. 상품의 포장지로 작품을 만들었던 앤디 워홀.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이 앤디 워홀이요. 이 팝 아트의 교황으로 불렸대요, 여러분. 자, 앤디 워홀은 팝 아트의 교황이다. 교황이다. 여기서 갑자기 은유법을 썼네요. 비유법을 썼네요. 자, 그렇다면 이 교황이라는 뜻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팝 아트 미술계의 최고 권위자, 거장, 이런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겠죠. 이런 의미겠죠. 자, 최고 권위자. 네. 그러니까 팝 아트 하면 여러분들은 앤디 워홀이라는 작가를 기억을 해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팝 아트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 가장 이름을 널리 떨쳤던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워홀은 작품의 소재를 슈퍼마켓이나 대중잡지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슈퍼마켓.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생활용품을 사는 곳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슈퍼마켓에서 파는 모든 물건이 앤디 워홀의 작품의 소재가 되었대요. 또 그리고 잡지요. 네. 대중들이 심심풀이로 많이 읽는 재미로 많이 읽는 네. 잡지요. 자, 그런 데서 소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파나라는 미술 기법으로 파나로 찍은 다음에 반복해서 나열했다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옆에서 보고 있는 이 청록색 메릴은 나열의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똑같은 그림을 아니면 비슷한 이미지를 이렇게 나열하는 그렇게 해서 작품을 표현한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네. 자,
워홀이 사용했던 이미지 가운데에는 당시 가장 유명한 배우였던 메릴린 멀로의 사진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사진이요. 이 그림이요. 정말 많이 봤잖아요. 맞죠? 정말 유명하죠. 그쵸? 이게 1961년도에 그려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메릴린 멀로 아시죠? 정말로 유명한 미국의 여배우죠. 그쵸? 자, 메릴린 멀로. 그래서 아마 이 메릴린 멀로를 여러분들 자료를 찾아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찾아봤죠. 메릴린 멀로. 메릴린 멀로는요, 1926년에 태어나서 1962년에, 자, 여기 이 청록색 메릴린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낸 그 연도가 1962년인데, 그 해에 메릴린 멀로가 세상을 떠났네요. 네. 자, 여러분, 메릴린 멀로 하면 정말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미국의 여배우였는데요. 굉장히 그 아름다운 여성의 표상,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어떤 지적이고 우아한 그런 미가 아닌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 이 매력 포인트 점도 보이고요. 좀 관능적인, 예. 그리고 또 백치미, 예. 이런 종류의 미를 가졌던 여성이에요. 네. 그래서 이 메릴린 멀로는 미국의 50년대에서 60년대를 대표하는 미국 문화의 대표 아이콘. 네.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다. 미국 문화의 대명사다. 뭐 이렇게 메릴린 멀로를 기억을 하죠. 네,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죠. 그쵸? 근데 선생님은 이 메릴린 멀로 하면 이 메릴린 멀로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선생님이 나름 재밌게 읽었었던 그리고 존경했던 작가가 있어요. 그 아서 밀러라는 극 작가가 있는데 이 아서 밀러가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희곡을 쓰신 분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아서 밀러와 메릴린 멀로가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이요. 네. 물론 이 메릴린 멀로도 아서 밀러도 첫 결혼은 아니었어요. 네.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그 다음에 만난 그런 사이인데 그래서 저는 이 메릴린 멀로 자체도 이 여성 이 혼자서도 이 자체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지만 이 아서 밀러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에서 문학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분 굉장히 그 외모부터 그분의 작품 세계, 그다음에 그분의 어떤 평론까지도 굉장히 지적이시고,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학 교수님, 그러니까 굉장히 연구와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학자 같은 그런 어떤 기품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상당히 솔직히 좀 언밸런스했어요. 이 아서 밀러라는 사람과 이 메릴린 멀로는요. 예, 그런데 이 어떤 부조화 속에 또 조화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해서 둘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죠. 자, 흥미롭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작품을 읽는데 그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 더 보충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부분을 자료를 참고해 가면서, 자료를 찾아가면서 지금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여러분. 더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소제목, 진짜 공룡처럼 커진 둘리를 상상해봐 라고 있는데, 이건 뭔 말이지? 우리가 아는 둘리 캐릭터는 굉장히 그 만화 속에서 TV라는 그 공간 화면에서 그 만화 속에서 보는 캐릭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둘리라는 그 인물은 인형처럼 작은 사이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둘리는 공룡이잖아요. 그 동물의 종류로 말하면. 그런데 그것이 그 작은 둘리가 진짜 공룡처럼 커지게
진짜 공룡처럼 크게 모양을 만들었나 봐요. 네. 그리고 그것이 또 팝 아트의 한 또 하나의 표현 방식인가 봐요. 그죠? 궁금하죠? 왜 이런 그 소제목을 붙인 것일까? 그래서 한번 본문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작품으로 탈바꿈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대요. 아, 이 신선한 충격.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익숙한 건데 그 익숙한 것이 이렇게 사이즈를 달리하거나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 안에서만 보던 것을 뭐 밖에서 야외에서 뭐 만나게 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또 신선한 충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쵸? 네. 늘 보던 것이지만 반복하거나 확대하니 새롭게 보였지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치는 것은 이게 중요해서 밑줄을 친다기보다는요, 선생님이 어디를 읽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더 커요. 네. 그동안 사람들은 미술이 심오한 활동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팝아트 작가들 생각은 달랐죠. 하지만입니다. 그쵸? 자, 미술에 대한 어떤 편견을 팝아트 작가들이 깨고 있어요. 자, 이 심오한 것과 이 팝아트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팝아트는 보다 어떤 의미라고 할까요? 가볍고 쉬운? 네.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특히 워홀은 그냥 선생님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밑줄 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워홀은 미술을 오락적인 상품과 다름없다고 말했어요. 오, 여러분, 미술은요, 어떤 고귀한 것, 그래서 이 미술의 어떤 가치가 굉장히 높았죠. 그쵸? 그리고 일반 어떤 서민들은 이 미술 작품을 소유한다는 게 굉장히 그 사치스러운 욕망이었어요. 그쵸? 자,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오락적인 상품이래요. 여러분, 상품은 뭐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말했던 뭐 슈퍼마켓이라든지, 그쵸?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물건, 그게 상품이에요. 네. 자, 그는 미술관에서 나와서 일상생활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미술이라는 것은 심오한 거. 그쵸? 그쵸? 이 미술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술은 심오한 것이다. 심오한 것으로 인식하던, 그 시절에는 이 미술 작품을 미술관에서나 볼 수 있는 것, 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니라고요. 이제는 미술관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다고요. 그냥 우리가 밖에 이렇게 거리를 나가서 쉽게 볼 수 있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이 상품과도 같은 것인데, 네, 그러니까 심오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대중적인 거. 대중적이고, 그야말로, 일상적인 거. 네. 이렇게 팝 아트에서 말하는 미술의 개념은 여기에서 이렇게 변화했다는 거죠. 네네. 자, 팝 아트의 또 다른 중요한 소재 가운데 하나가 만화래요, 만화. 만화. 이제 여러분 여기 지금 만화가 벌써 보이잖아요. 그쵸? 자, 만화가 보여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중요한 것이 팝 아트의 중요한 소재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만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팝 아트의 중요한 소재, 첫 번째는 뭐였어요? 뭐가 중요한 소재라고 했죠, 여러분? 자,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죠, 여러분? 앞 페이지에 있죠,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팝 아트의 중요한 소재에 대해서 어디서 얘기했더라? 자, 여기 보이나요? 작품의 소재를 슈퍼마켓이나 대중잡지에서 찾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작품의 소재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구하기, 찾기 쉬운 것, 이게 작품의 소재였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팝아트의 작품의 소재는 바로 만화라는 거. 자, 여러분은 만화를 좋아하나요? 왜 좋아하나요? 아마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어찌 되었든 우리는 만화를 친숙하게 여기고 좋아합니다. 이런 만화를 아주 크게 그려서 작품을 만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 크게 그린다고 했죠? 아하, 그래서 아까 소제목에서 둘리를 아기 공룡 캐릭터 둘리를 진짜 공룡처럼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봐.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던 거구나. 이렇게 크게 만들면 어떤 느낌? 우리가 친숙하게 늘 보던 것도 새롭게 보인다고요. 네. 신선한 충격을 준다고요. 그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요. 또 다른 팝아트 작가인 리히텐슈타인이라고 나왔네요. 어허, 앞에서 팝아트의 대표 작가인 앤디 워홀을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리히텐슈타인이라는 또 한 명의 유명한 작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찾아봐야겠죠, 여러분. 당연히 사람 생각이 거의 똑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리히텐슈타인이라는 인물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어디서 찾는 거예요? 자, 여기 검색이라고 보이고, 그쵸? 인터넷, 뭐 포털 사이트겠죠. 포털 사이트의 하나겠죠. 그쵸? 거기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치고 검색을 한 거죠. 그렇죠? 네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정보는 두피리아라는 곳에서 내용을 만들어줬고 제공을 했고 우리는 어쨌거나 이 자료는 바로 인터넷에서 여기 보이잖아요. 노트북 펼쳐놓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았다는 거. 네, 그쵸? 자, 그래서 레이텐슈타인은 만화의 한 장면을,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 리히텐슈타인은 이 만화를 소재로 해서 팝 아트를 했던 사람이고, 앞 페이지에서 있었던 앤디 워홀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나 아니면 대중 잡지, 그 잡지에 나온 인물들,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인들, 이런 것들을 소재로 판화 기법으로 작품을 했던 사람이 앤디 워홀이고 자, 리히텐슈타인은 만화로 팝 아트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쵸? 네. 자, 리히텐슈타인은 만화의 한 장면을 광고 게시판 크기로 크게 확대해서 표현했어요. 요거. 자, 이렇게 만화의 한 장면을 5개 광고라고 하죠. 건물의 뭐 한 면을 전체 그 광고판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마냥 어렵게만 여기는 미술에 대한 생각에 도전한 것이죠. 너무나 익숙한 만화지만 크게 확대해서 보면 오히려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마치 아기 공룡 둘리를 크게 그려서 작품으로 만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둘리가 갑자기 낯설어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참신한 신선한 충격을 준다는 거죠. 즐겁게 해준다는 거죠. 그쵸? 자,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네,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중간중간 우리가 더 찾아보고 싶은 어떤 내용들을 자료를 참고하면서 글을 읽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볼게요. 여러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 그림이 더 자세하게 보이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가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막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작은 점들이 작은 점들이 모여서 이렇게 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리히텐슈타인은 보세요. 밝은 색채와 단순화된 형태, 뚜렷한 윤곽선, 인쇄물을 확대했을 때 생기는, 여기요. 인쇄물을 확대했을 때 생기는 점의 세밀한 표현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딱 보니까,
책에 나온 작품에서도 인쇄물을 확대했을 때 생기는 점을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크게 확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일일이 점을 다 하나하나 찍었다는 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확대를 하면 점이 보이게 하는 것을 이거를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그리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든 거예요. 네.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것을 의도하고 이렇게 점을 찍어가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재밌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66쪽부터 67쪽까지 같이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제 68페이지 한 페이지만 더 하면 되겠는데요. 68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글을 한번 읽어보고 더 공부하고 싶은 부분, 더 알아보고 싶은 부분은 밑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면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예습을 해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